완전 미분이라는 얘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완전 미분하고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완전 미분을 이해하려면 일단 솔직히 얘기하면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일단 일변수 함수라고 하는 친구는 속칭 얘기하는 x라고 하는 집합에서 y라고 하는 집합으로의 그죠? 어떤 f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갖다 설정을 해서 이 관계가 함수라고 하는 함수의 성질을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의구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활을 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정의구역에서 쏜 활이 두 개로 갈라지지는 않는다, 그죠? 하지만 그 활을 받는 공역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개의 화살을 받아도 되고 상관없죠. 주로 어떤 이 관계가 일반적인 릴레이션이 펑션,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정의역하고 관련돼 있죠, 주로 그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엘변수 함수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있을 거예요. x가 있을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y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s를 어떻게 잡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냥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는 x를 마이너스 1부터 뭐가 때까지 실수로 잡아주죠, 그죠? 역학에서는 정의역을 관측한 시점보다 과거는 고려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t는 0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어줘요. 이랬을 때 이 일변수 함수는 결국 y를 대표해서 자, 그 얘기는 결국 뭐가 돼요? 이런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 x라는 집합의 행위의 원소 x가 f라고 하는 놈에 의해서 y라는 집합의 small y라고 하는 원소랑 대응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시키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함수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얘를 갖다가 이 함수에 대한 함수 값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대응된 놈들만을 얘를 우리는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를 정의역, 다시 말해서 도메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이 중에 모든 부분 집합이 어떤 화살을 받은 친구들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range라고 얘기하게 될 거고, 얘를 얘의 이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y가 x의 이미지다,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말로 얘기할 때. 그럼 얘는 뭐라고 해요? 얘는 y의 앞선 이미지다, 프리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 이미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x는 프리 이미지 of y 이렇게 됩니다. y는 이미지 of x의 이미지. 우리말로 얘기하면 x는 y의 원상이다. 그 다음에 y는 x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학적인 용어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고요. 자, 이변수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x 곱하기 y 두 집합의 곱집합에서 나오게 됩니다. 두 집합의 곱집합의 원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순서쌍으로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라지 x의 원소를 x라고 하고 라지 y의 원소를 y라고 한다면 두 집합의 곱집합의 원소는 결국 x, y라고 하는 오더드 페어 순서쌍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순서쌍으로부터 이 순서쌍을 대응을 시키는 거죠. 어디에다가? z라고 하는 친구. 그럼 z의 원소는 스몰 z라고 합시다. 이때 어떤 릴레이션으로 넣어주는 거죠. z와 x와 스몰 y 사이의 관계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z는 이렇게 f의 x의 y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변수가 정의역의 변수가 두 개가 됐을 때를 이변수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정렬계 변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다변수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죠. 따라서 뉴턴 역학은 소위 얘기하는 3변수 역학이에요. x, y, z.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고려하면 1변수 함수고.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가면 4변수 시스템이 되죠. 그죠? 시간과 공간을 갖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 x하고 y는 동등한 자격을 갖다가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 소위 얘기하는 편미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dfxy 그러니까 x와 y의 이변수 함수인 이런 함수에 얘를 우리는 완전 미분 또는 줄여서 전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어떻게 정리되냐면 라운드 f 라운드 x의 dx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y의 dy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즉 이변수 함수에서는 편미분이 0이 된다고 해서 상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변수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라운드 f x y가 라운드 x에 대한 편미분이 0이라고 해서 이것이 f는 상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하나.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라운드 x에 여기서 y의 7승 그죠? 이름을 집어넣으면 0이죠. 그죠? 하지만 f는 y의 7승이지 이것은 상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편미분이 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수가 없다라는 것뿐이지 상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다 한 조건을 더 부과해서 y에 대한 미분도 0이다 라고 얘기하면 상수가 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결국 이것이 완전한 미분 또는 전미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dfxy가 0이라는 거 이것은 바꿔 말하면 라운드 f 라운드 x도 0이고 and 동시에 라운드 f 라운드 y도 0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자, 이것은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f의 x의 y가 상수 c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완전 미분으로 표시될 수 있으면은 답은 이변수 함수 이꼴 상수다라고 풀리게 됩니다. 자, 수학적으로는 이 완전 미방은 중요해요. 물리에서는 완전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역학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세미나 하려고 하는 세미나에서는 나오지만 교재에서는 거의 역학에서는 완전 미방이 등장을 안 해요. 물론 양자역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을 안 해요. 연구 분야에서 등장하고 열물리 통계물리에서 완전 미방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연구 분야에서는 완전 미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형태의 어떤 형태가 만약에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미분 방정식 형태는 뭐뭐뭐 dx 더하기 뭐뭐뭐 dy는 0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일개 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꼴은 mxy dx 더하기 nxy dy 이꼴 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우연히 예를 들어서 내가 우연히 어떤 dfxy 이꼴 0 이런 꼴이었다면 이것은 더 이상 풀 필요가 없다. 변수 분리도 안 되면서 저런 형태였다. 그러면 답은 저러한 미방의 답은 만약에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이러한 꼴로 바뀔 수 있다면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미분, 완전 미분으로 표현되는 완전 미분 이퀄 0으로 표현되는 미분 방정식이라 해서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으로 미분 방정식 그냥 미방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그래서 완전 미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답은 뭐가 되느냐? f, x, y는 상수다. 이것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퀄 상수가 된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x와 y의 관계식을 구한 거죠. 따라서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저 상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초기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초기 조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노트를 보면 지금 강의보다 노트가 더 친절하게 지금 주어져 있는 형태로 구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dx와 dy가 서로 간에 독립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 식을 바꾸어 써주게 되면 뭐가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라운드 f, 라운드 x, dx 더하기 라운드 f, 라운드 y, dy는 0이다. 자, 이런 형태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이러한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 얘기는 dx의 개수인 얘끼리 같아야 되고 dy의 개수끼리 같아야 된다. 오케이? 그죠? 따라서 m이라고 하는 친구는 라운드 f, 라운드 x랑 같아야 되고 n이라는 친구는 어떤 라운드 f, 라운드 y. 만약에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이러한 꼴로 썼을 때 이런 꼴로 썼을 때 만약에 m이 어떤 이변수 함수의 x 편미분이고 만약에 large n이 그 이변수 함수의 y 편미분이라면 얘는 완전 미방이다. 그리고 답은 여기서 결정된 f 이꼴 c가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 미분입니다. 이 완전 미분 방정식을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과에서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미방으로 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 미방 어떤 임의의 이변수 함수를 만약 교수가 미분 방정식을 강의하면서 완전 미방을 출제하고 싶으면 시험 문제로 그냥 이변수 함수 아무거나 갖다 놓고 걔를 매스매틱해서 미분을 때려서 이 형태로 만들어놓고 다음이 완전 미분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미분 방정식의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따라서 완전 미방의 조건을 이 완전 미방의 조건을 지금 아직 결정하지 않은 스몰 f 대신에 f라는 이변수 함수 대신에 주어진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x에 대한 편미분이고 y에 대한 편미분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식에서 y에 대한 편미분을 걸어봅시다. y에 대한 편미분을 거니까 x에 대한 편미분을 넣은 것에 다시 y에 대한 편미분을 넣은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식에서 x 편미분을 걸어봅시다. 그러면은 x에 대한 편미분 그러면 라운드 f, 라운드 y하고 라운드 x. 자, 근데 우리가 물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런 경우, 완전 미분을 써야 되는 이런 경우에 f라는 이변수 함수는 되게 연속 함수가 나타나게 돼요. 물리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연속 함수라면, x, y에 대한 연속 함수라면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나중에 y에 대해서 편미분하나 y에 대해서 편미분을 먼저 하고 x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하나 같아요. 하지만 불연속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방향으로의 불연속인 경우에는 수학자들은 이걸 또 따져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제 물리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안 나타나니까 그런 건데. 따라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이 꼴로 주어져 있을 때에 그러니까 완전 미방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앞에 있는 dx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y로 편미분하는 놈하고 dy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를 x로 편미분하는 놈이 같으냐 다르냐고 체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 m, 라운드 y가 라운드 n, 라운드 x가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완전 미방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트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보면은 완전 미방이다. x 상승 더하기 3x의 y의 제곱 dx 플러스 3x의 제곱 y 플러스 y 상승의 dy는 0. 자, 지금 이런 이해하고 1번 이해하고 또 하나의 이해는
마이너스 y의 dx 더하기 x의 dy는 0 이렇게 두 개의 이해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완전 미방이냐 아니냐 완전 미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너무나 심플해요. 왜 심플하냐면 얘는 n이죠. 얘는 n이에요. 자, 일단 물리학과는 미분은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만약에 미분 접근이 약한 사람은 옆에 매스메티카를 깔고 살면 되니, 지금 저 아이패드도 매스메티카 깔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이패드에 깔리는 매스메티카는 일반 데스크탑보다 여전히 조금 한계가 있어요. 더 한계가 있는 게 바로 매달 정액률 지불하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노트북 환기에서 매스메티카를 깔면은 훨씬 더 잘 들어가는데 이런 기본적인 거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기본 매스메티카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매스메티카도 되고 앱으로 파이드 매스메티카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계속 한다면은 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귀찮은 짓은 전부 다 컴퓨터한테 시켜. 근데 할 줄 아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학부 과정이 필요해요. 지저분한 거는 학부 때 아니면 안 해보거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미친 듯이 미분하게 생겼어. 좀 복잡하다 싶으면 매스메티카 시키지. 옆에 노예가 딱 하나, 충성스러운 노예가 하나 딱 있는데, 공짜 노예가 있는데, 걔한테 다 시키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지금 3 곱하기 3행렬에 역행렬을 구하겠어? 매스메티카 시키지.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할 줄은 알아야 그 매스메티카가 제대로 구동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y로 편입을 해봅시다. y로 편입을 하니까 여기는 6xy, 그죠? 여기서 x로 편입을 하니까 6xy, 그죠? x로 편입을 할 때 이런 y 삼승은 숫자 취급되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거 완전 미방, 오케이? 자, 이 경우는 심플하죠? 근데 m을 y로 미분해 봅시다. y는 마이너스 1, 그죠? 그리고 얘를 x로 미분해 봅시다. 1이죠. 1과 마이너스 1은 같을 수가 없죠. 완전 미방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게 완전 미방이 됐고 이렇게 심플한 게 완전 미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뭐 다양한 형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공부할 때 보면은 이것만 갖고도 미분 방정식 책에서 교재들에서 보면 다음 완전 미방이가 아닌가 하면 문제가 한 열 몇 개씩 달리니까 그냥 사실은 프로그램도 할 수 있죠. 이거 완전 미방이가 아닌가를 그 입력을 하게 되면 알려주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죠. 간단하게 매스메티카로. 그래서 그럼 이 완전 미방을 풀 때는 완전 미방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럼 이 완전 미방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전 미방이라고 확인이 됐을 때 완전 미방을 푸는 방법은 이 f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f를 구하면 f 이꼴 상수가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미방을 풀어봅시다. 그래서 완전 미방은 나와 있는 지금 아까 그 예인가 보면서 x 3승 더하기 3x y 제곱 dx 3x 제곱 y 플러스 y 3승의 dy 이꼴 0이라고 하는 이 완전 미방을 갖다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미방을 풀 때는 완전 미방인지는 아까 확인됐죠, 그죠? 따라서 얘가 x만의 함수, x로 편미분 하고 얘가 y로 편미분 한 거인 f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편미분이기 때문에 그 변수만 미분으로 취급했다는 얘기가 돼요. 자, 둘 다 뭐 식이 비슷하게 둘 다 복잡하니까 앞에 거에서 우선 먼저 사용해요. 어떤 f라는 친구를 x로 편미분했더니 x 3승이 나오고 플러스 3배, 자, x만 기준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3배의 y제곱의 x, 오케이? 이제부터 여기에서는 x 3배의 y제곱은 숫자일 뿐이에요. x에 대한 편미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f를 풀 때에는 x만 문자로 보고 풀어라. 그러니 뭐가 되죠? 4분의 x 4승이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x의 편미분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y제곱 될 거고 2분의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상수는 y만의 함수 아무거나 다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y만의 함수. 그죠? y만의 1의 함수면은 결국 x를 표밀을 하면 꽝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지를 한번 보죠. 그러면 얘를 결정을 하면 f가 결정되는 거죠. 그럼 얘를 결정을 하면 뭐예요? 두 번째 식. 즉 다시 말해서 라운드 f, 라운드 y를 해봅시다. 여기까지 결정. 얘는 빵 될 거고 y는 미분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y가 중요의 일분이니까 6y하고 2분의 x 제곱 하고 g를 편미분하는 것이 아니 미분하는 것이 3x 제곱 y 더하기 y의 3승. 오케이? 요거 2하고 6하고 약분되니까 바로 얘하고 4. 그럼 g라는 친구의 미분이 y 3승이 되면 돼요. 적분상수는 나중에 들어갈 거니까 쓸 필요 없죠. 따라서 g라는 친구는 뭐가 대주면 된다? 4분의 y 4승이 대주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결국 f가 누구냐? 4분의 x 4승 더하기 2분의 3 x 제곱 y 제곱 더하기 4분의 y 4승 이고 c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